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태풍이 거치고 그래도 해가 반짝 나는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표정은 좀 어땠을까요? 글로벌 원샷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였던 금요일 증시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반길 만한 내용은 힘 없게 시작해서 차차 힘을 내주면서 마감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우존스 지수 0.3% 상승, 나스닥이 0.68%로 낙폭은 가장 컸습니다. S&P 500 지수는 0.11%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그래프 보시면 점차적으로 힘을 내면서 마무리할 때쯤에는 그래도 0.1%가량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증시를 이렇게 초반에 흔들었던 이유는 예상치보다 조금 더 좋지 않게 나왔던 PPI 때문이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0.3%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나스닥이 2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마무리했던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처음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시장까지도 불안감을 같이 깃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의 부동산 디폴트 우려입니다. 비구이 위안이라는 중국 5위권의 부동산 업체가 채권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이런 이슈가 함께 불거지고 있고요. 유가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83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 에너지주가 이에 힘입어서 1.6%가량 반등하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죠. 이번 주에는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FOMC 의사록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잠시 후에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증시 일정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고개를 들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PPI가 불러오면서 이에 따라서 테크주와 방어주들의 표정이 좀 엇갈렸습니다. 테크주라고 하면 빅테크주로 이야기가 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종목들이 되겠고요. 방어주라고 하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헬스케어 관련주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디폴트는 첨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 중국주들이 이에 영향을 받아서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쉐브론과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3개 종목 특징주를 살펴보고 계신데 쉐브론 먼저 보시면요. IEA에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공급 부족 전망 강하게 내놓으면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쉐브론뿐만이 아니라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3% 넘는 상승폭 보여줬는데 탄소 포집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도 함께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PPI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7월 PPI 헤드라인 발표치 예상치 6월엔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차례차례 보고 계신데 0.3은 전월 대비입니다. 0.8은 전년 대비고요. 5월에 0.3% 낮게 나타났다가 6월에는 보합세를 나타냈고 7월에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PPI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2달가량의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8월 이후에 다시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비용이 0.5%가량 상승했다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비 지출과 관련된 소비 지표가 이번 주에도 추가로 나오고요. 31일에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나이브하게 나온 것이 아니냐. 앞으로 조금 더 인플레이션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6월에는 워낙에 둔화폭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오름세로 반전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월가의 전망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PPI, CPI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유가입니다. 유가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 PPI 발표와 함께 종목들의 표정도 엇갈렸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게 빅테크주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빨간불 켜고 있고요. 반대로 헬스케어, 에너지 관련주들은 상승폭 함께 드러냈습니다. 헬스케어와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금 일라이릴리를 필두로 한 헬스케어 종목들의 반등 덕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유가의 상승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크게, 가장 진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고 9거래일 중에서 8거래일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엔비디아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수의 등락과도 궤를 같이 했는데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했던 AI 버블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PPI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추이는 계속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 유가 상승 관련주로서는 저희가 조선주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린 바가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좀 엇갈리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경고등이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부동산의 연쇄 디폴트에 대한 우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까지 가해지면서 지금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중국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아무래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세 가지 우려감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국의 PPI도 지난주에 시장을 흔들었던 굉장히 큰 요인이었는데 중국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제품가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제품가를 낮춰야겠다라는 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출혈 경쟁을 하다 보면 제품가가 추가로 인하가 되고 이에 따라서 기업이 버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도 줄고 실업률도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6월에 청년 실업률 살펴보시면 21.3%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업 자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머물면서 청소나 집안일만 하는 그런 청년들을 전업 자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자리하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 연쇄 디폴트 우려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난주 당잠사에서 짚어드렸죠. 이렇게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GDP의 25%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매 판매 제조업 지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FOMC 의사록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일에는 옵션 만기일인 만큼 변동성 있을 수 있고요. 실적 발표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주목해야 될 미국 일정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또 내일 광복절 기념일에 맞아서 휴장을 하죠.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저희도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오늘 잘 정리를 해놔야 또 오는 나머지 이 주간에 투자 수익률을 좀 쏠쏠하게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잘 정리를 해보시죠. 오늘의 일정까지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좀 매크로 관점에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보면, 아니 우리 시장만이 아니죠.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지수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좀 약한 흐름인데 지수 안에 있는 테마주들의 화려한 불꽃 장세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짧고 굵은 소외주만 오르는 이유. 대외 불확실성으로 꼽힙니다. 대외적인 환경은 한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볼 수 있고요. 대내적인 환경은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먼저 미국 이슈, 금리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미국 국채 30년물 응찰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오면서 미국 안에서 이제 금리 상승으로 연결이 되면서 성장주의 압박 요인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뇌관으로 떠오르는 쪽이 중국은 부동산이라는 점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간단하게 좀 들으셨습니다만 중국의 헝다, 에버그란데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보다 더 규모가 큰 빅웨이 위엔이라는 컨트리가든이라는 그 회사가 손실 폭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10조 원 정도 순손실이 올해 상반기에만 드러나면서 바로 경영난에 대한 우려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14일
이달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역내 채권은 바로 거래가 중단이 되고요. 다음 달까지 이자 296억 원 정도 갚지 못하면 디폴트 선언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지금 부동산 정말 괜찮은 건가? 라는 우려의 시선이 만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중 갈등 부각도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보안당국에서 군수업체 직원 검거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미국 CIA의 군사 기밀을 넘겼다. 이거 미중 우려감, 갈등으로 확대되는 건 아닌가 예의주시하는 관전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도 이어지죠. 1일부터 10일까지 이제 누적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모두 환율의 압박 요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 수출 감소 둔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지수는 갖춰져 있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고요. 테마주 중심 장세 가능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환율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좀 안정이 될라 치며 여러 가지 이렇게 대외 악재로 인해서 이 상승 압박을 받고 있죠. 달러당 원화 가격의 급등, 전거래일에 있었고 NDF 역외 환율에서 추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환율의 상승은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의 절하 약세를 의미하죠. 최근 들어서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고개를 들면서 중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위엔화 약세하고 우리나라가 동조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대외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대형주 중심의 매도를 더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을 이 안에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잘못 들어와 있네요. 그 코스피하고 상해 종합주가지수 추이를 전거래일의 장중의 흐름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장중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하향 곡선을 그려가는 것이 마치 우리 시장과 상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 같은 궤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 한 가지의 이제 그런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지난주 초부터 해드렸는데요. 그런 방향성이 요즘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거래일에 우리 시장에서 성장주의 하락, 즉 2차 전지, 기술주, 반도체주의 약세가 두드러졌고요. 가치주의 상승, 음식료, 방어주 성격이죠. 여기에 자동차 부품과 기계, 금융주 등의 이 소외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농심이 깜짝 실적을 기록하면서 라면 스토리의 부각으로 또 방어주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였고요. 자동차는 실적이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닌데 무난한 실적에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저평가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소외 테마 가운데 하나는 이제 로봇 정도가 있었고요. 주초에 있었던 이제 미국도 한국도 인플레이션의 스타일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8월 둘째 주 한 주간의 미국의 수익률로 말해주는 인플레이션 스타일, 제약업종이 무려 6.3% 한 주간 급등을 했고 반도체 6%, 자동차 5% 약세 흐름을 주간 단위로 시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를 봐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듭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바이오 결은 조금 다른데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라이릴리와 노보놀디스크가 이끈 제약바이오의 상승세 전주에 미국에서 눈부셨습니다. 두 종목이 무려 17% 안팎으로 급등을 했죠. 두 종목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GLP-1 계열의 비만 당뇨 치료제라는 공통점입니다. 지난번에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고 일종의 호르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혈당 개선도 하고 이걸 써봤더니 체중도 감소가 되네? 그런데 이번에 노보 쪽에서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 깜짝 놀랐죠. 주목도가 높았고요. 그래서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 눈부신 상승률을 주간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GLP-1 계열의 치료제가 완성된 게 없습니다. 거의 뭐 전임상 단계죠. 본임상도 거의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 시세가 나고 있는 쪽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 상반기, 주요 올해 하반기 기업의 주가 상승률인데 올해 하반기에 가장 큰 상승세를 시현했던 게 초전도체 테마 중에서 하나 있고요. 그걸 제외하면 1위가 펩트론입니다. 하반기에만 24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인벤티지 랩이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둘
의 상승률과 그 나머지 상승률의 갭 차이가 있는데 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플랫폼입니다. 서방형 제재라고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제품들의 지속 기간을 더 길게 해줄 수 있는 일종의 지속 시간을 좀 더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들 계속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지난달에 이제 뭐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비만 치료제의 특징을 좀 정리해 드렸고 국내에서 개발 상황들도 쭉 그때 당시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건 7월 달에 정리해 드린 내용인데 8월 들어서 이제 새롭게 신청한 기업들이 있어서 한미약품이랑 대원제약, 라파스는 지난주에 추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장 분류 테마주로 봤을 때는 최근 당뇨 비만이 뭐 압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일정으로 봤을 때는 폐암 학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바로 이어서 치매 학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엮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만 약이 하도 잘 들기 때문에 체중이 단기간 많이 이제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 또 피부 처짐으로 인해서 리프팅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들 지속적으로 지난달부터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여러 가지 실적과 수급 이벤트가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죠. 삼성바이오는 뭐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 달성을 했고 그 밖에 생각보다 이쪽에서도 실적이 괜찮게 요즘 계속 나옵니다. 지난주에 좀 정리해드렸던 내용인데 뭐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의 이제 덩치 큰 제약사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고요. JW 중해제약도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일정인데 셀트리온 합병 제공식 기한입니다.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도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고 9월 이벤트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세계 폐암학회 예정이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일종의 폐암학회 초록 발표가 있는데요. 지금 연구 중인 약물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경쟁 약물이 또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진행을 하고 있는 렉나자, 이제 레이저 티닙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경쟁 약물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 발표가 나오는지도 업계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슈 있고 수급이라고 하면 8월 3일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헬스케어 ETF 출시를 했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그때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 주에 또 다른 ETF 상장 예정입니다. 타임폴리오 바이오 ETF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지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마지막 숫자의 문턱, 이 고비인데요. 오늘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제출을 해야 하고 못 내도 한 며칠간 시간을 주긴 하지만 이 일정까지 못 내면 실적이 안 좋은가? 그래서 잘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시간 외 상승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 서프라이즈 기업들입니다. 라면 스토리가 농심을 필두로 해서 지금 강화되고 있죠.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수출 데이터가 좋은 모양입니다. 바로 시간 외거래에서 호실적으로 상한가 직행을 했고 공장 새롭게 투자한다, 배당 결정도 같이 내면서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트 용기 만드는 기업 삼양 패키징도 호실적 내면서 상승세를 씌워냈고요. 기름집이 요즘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죠.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가스집의 실적이 훨씬 더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스콜딩스와 이원 모두 호실적 기록을 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세에 꽤 강하게 연출을 했고요. 그 밖에 선박 엔진 기업 STX 중공업도 호실적 기록을 했습니다. 화장품 일본 쪽에 매출 잘 잡히는 VT도 괜찮았고요. 요즘 중국인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오게 될까에 이제 업계의 주목도가 높죠.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주말 사이에만 하루 동안에만 이제 크루즈선 54척 제주 방문 예약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 특히 아웃바운드보다 이제 인바운드 쪽이죠.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도가 커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좀 하락한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적자 전환이나 적자 지속된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2%대 낙폭, 뭐 3%, 4%대 낙폭 따로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괄호 안에 있는 쪽이
실적이 뭐 적자나 이런 쪽은 아닌데 흑자 전환 오히려 최대 실적 막 낸 기업들도 몇몇 있거든요. 특히 이 안에서 시간 외거래에서 하한가로 바로 직행했던 게 JYP 엔터. 이번에 실적 좋았지만 예상에 못 미쳤다고 하면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부 항목들을 따져봤을 때 매출 이연이나 일회성 비용 때문이다라는 추측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증권가에서는 JYP 엔터를 또 긍정적으로 커버 레포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하락하면 매수의 기회가 될지 개장 중계하면서 이 부분도 점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월요일에 좀 많이 있죠. 테크 관련해서 보시는 분들 MLCC 월간 수출입 통계 꼭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MLCC가 이 전자제품 기기에 이렇게 조그만한 건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또 호조가 나오면 IT 잘 팔리는구나 아니면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식료 쪽도 있고 의료기기 쪽, 헬스케어 일정들이 있습니다. 로봇 일정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라서 떨어져서 출발해도 놀라지 마시라고 넣었고요. 디스플레이 일정이 수요일 정도에 있습니다. 바이오 일정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내일은 우리 휴정이고 목요일은 게임 바이오 일정, 앞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외교 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좀 어떤 코멘트들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날짜가 확실히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8월 중에 일정이 예정돼 있는 게 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봇, 헬스케어, 자동차, 엔터 일정인데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예비심사 승인에 대해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소부장 ETF 출시 일정 있는데요. 요거 자동차 소부장은 헬스케어는 아니고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요 ETF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이제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한 이달 말 정도에 출시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전거래일에 보면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시세가 꽤 괜찮았거든요. 아마 여기 상장되면 이쪽에 이제 편입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이제 추측 종목들입니다. 여기에서 또 투자의 힌트를 얻어서 소외주의 반란 다음 주자가 될 수 있을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오늘 종목장이 나오시니까 잠시 후에 투자 의견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